안녕하세요. 자, 대방전기통신학원의 박순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전기기능장 실기 67회를 대비해서 66회 PAC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풀 건지 거기에 대한 거 해석을 조금 하고요. 그리고 나서 67회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66회 PAC 기출문제에 대한 거 해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1일차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일단은 66회 기출문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보고요. 그리고 나서 작성 팁에 대한 것들, 어떠한 명령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드리고 67회 같은 경우 어떻게 해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학원 개강이나 이런 것들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66회 1일차 PAC 기출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6회 1일차 PAC 기출문제하고 괄호치고 1번이라고 해놓은 거는 PAC가 지금 현재 타임 차트 형태로 나왔는데 타임 차트가 두 개로 나왔습니다. 두 개로. 그래서 첫 번째 장에 나와 있는 타임 차트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장에 나온 타임 차트를 보게 되면 간략하게 보면 뭐 SSA와 PBA, PBC에 대한 입력을 가지고 PLA부터 E까지에 대한 동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타임 차트 같은 경우는 해석하는 능력을 계속 키우셔야 돼요. 타임 차트가 여러분들 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타임 차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하시는 분들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너무 많이 봐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차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연습하기에 가장 좋고 PAC에 문제 내기도 가장 좋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PAC 타임 차트를 보게 되면 SSA가 이렇게 쭉 들어와 있다는 거는 SS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셀렉터 스위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셀렉터 스위치를 켜놓은 상태에서 온된 상태에서 아래 입력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PBA와 PBC가 전부 다 봤더니 파지티브 신호, 우리 일반적인 파지티브 신호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PL, A, B, C, D, E의 동작들이 PBA와 PBC에 의해 움직인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PBA가 다시 들어왔을 때 동작을 한다. 여기부터는 반복 동작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줄 겁니다. 첫 번째 장에서 여러분들 아마 연습을 좀 해놓으셨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쉽게 작성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두 번째 PAC를 보게 되면 이번에 입력은 SSB와 SSC 그리고 PBA, BC 전부 다 걸려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출력에 대한 거는 PL, A, B, C, D, E가 전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SSB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입력들이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장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문제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라는 얘기예요. PBA 같은 경우는 카운터에 의해 동작되는 조건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보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문제를 빼올 수는 없죠. 대신에 PBA는 카운터에 의해 동작되는 조건이다. 이 조건들 다 맞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그 조건이 맞습니다. 그래서 PBA 같은 경우는 카운터에 의해 동작되는 조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PBA의 동작 조건이 지금 현재 한 번 입력, 세 번 입력, 두 번 입력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한 번이 들어왔을 때, 세 번이 들어왔을 때, 두 번이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을 카운터 가지고 동작을 시켜라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PBB 같은 경우는 PLA를 동작시킨다. PBB에 입력이 있을 때 PLA의 출력을 나타낸다라는 얘기고요. PBC 1초 뒤에 동작을 하는데 PLB를 동작시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PBC에 입력이 있으면 1초를 띄고 그리고 나서 동작이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자, PBA가 한 번에 입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PBB가 입력 신호가 들어오고 나면 PLA가 1초 동안 켜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PBC가 들어오면은 1초 후에 1초 켜진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PBA가 하나, 둘, 세 번의 입력 시그널을 줬다라고 하면, 자, PBB에 대한 거는 PBB에 입력이 들어오자마자 하나, 둘, 셋, 3초간의 동작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PBC 같은 경우 입력이 들어오면 1초를 다시 쉬고 1, 2, 3초간 동작을 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PBA가 이번에는 입력 신호가 2번이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PBB에 입력을 주게 되면 PLA가 2초간 켜지고, PBC에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1초를 다시 쉬었다가 2초간 동작이 이루어지더라. 자, 결국은 PBA의 카운터 동작 몇 번을 눌렀는지에 따라서 이 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PBB는 PLA를 켜고 PBC는 PLB를 켜기 때문에 PBB에 입력이 있을 때는 PLA의 출력을 나타내는데, 이 출력은 누구에 의해서? PBA의 횟수에 의해서 정해진다. PLB도 마찬가지. PLC가 들어오면 1초를 쉬었다가 PBA의 횟수에 의해서 동작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려운 건 없어요. PLC가 오프가 되면 PLA가 ON일 때다라고 나타냅니다. PLC, 자, 아무런 입력도 없지만 SSB에 입력이 들어왔을 때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어떻게? PLA가 ON이면 PLC가 오프다. 두 개가 반대되는 동작을 나타낸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출력 가지고 얘는 뒤집기만 하면 되겠네요. PLD가 오프일 때는 PLB가 ON일 경우래요. 그러면 PLB가 ON일 경우에 PLD가 오프다. PLD도 마찬가지로 계속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PLB에 입력이 아니죠. PLB에 출력이 나올 때 PLD의 출력은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PLB와 PLD가 또다시 반대 동작을 이룬다. 자, 그리고 나면 PL2의 조건을 봤더니 PLC와 D가 동시 동작할 때 이루어진대요. PLC와 PLD의 교차, 우리 AND가 되겠죠. 두 개가 들어왔을 때 PL2가 들어온다. 둘 중에 하나가 꺼지게 되면 PL2의 동작은 꺼지고, 자, 둘 중에 하나가 꺼지게 되면 PL2가 꺼지고, 두 개가 다 동작할 때 이때만 PL2의 출력이 나온다. 그러면 AND 동작으로 이루어지구나. 그러면 PLC와 D를 가지고 AND 동작으로 PL2의 출력을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거. 자, 마지막 조건은 SSC가 리셋 시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SSC 같은 경우는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한다? PBA의 카운터를 리셋시킨다라는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해석을 하실 때 타임 차트가 나왔다라고 해서 타임 차트만 보고 그냥 해석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타임 차트와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시험 문제에서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조건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같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PLC를 작성하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시험장 가셨을 때 팁 하나 말씀을 드리면, 맨 처음에 앉아서 시험 문제를 받았어요. PLC를 바로 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PC 앞에서 바로 짜고 들어가는 거. 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바로 짜고 들어가는 거는 별로입니다. 왜? 문제 해석도 안 됐는데 바로 짜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오류 날 확률이 되게 커요. 문제 조건에 맞춰서 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을 가시면 1분이 됐든 3분이 됐든 5분이 됐든 여러분들이 이 조건과 타임 차트, 그리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요? 순서도 플로우 차트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다 비교해 가면서 어떤 식으로 짜야 될지를 5분 이내에 빠르게 판단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여러분들 PLC를 짜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실수할 확률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확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첫 장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첫 번째, SSA가 온 상태에서만 동작이 된다. 일단 얘가 포커스예요. 첫 번째로 SSA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동작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SA의 입력 쪽에다가 SSA 접점을 꼭 걸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면 자, PBA와 C는 파지티브 동작을 한다. 시험에서 원버튼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파지티브, 네거티브 신호, 원버튼 신호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해요? 파지티브 신호만 가지고 그냥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PBC도 파지티브, 다시 A를 눌러도 파지티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파지티브, 네거티브 신호를 안 쓰시더라도 크게 이 문제에서는 지장은 없습니다. 대신에 네거티브 신호를 절대 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PBA와 C는 파지티브 신호다. 자, PLA부터 E의 동작을 봤더니 PBA의 입력이 있자마자 PLA가 바로 들어오고요. 자, 쭉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PLB가 1초 뒤에 들어오고요. PLC가 또다시 1초 뒤에, PLD가 또다시 1초 뒤에, PLE가 또다시 1초 뒤에 들어온다. 우리가 PLC를 배우셨으면 가장 기초적인 동작, 순차 점등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순차 점등인데 시간 간격은 1초 간격이에요. 1초 간격. 여러분들이 순차 점등을 시킬 때 PLA를 들어오고 나서 1초, PLB가 들어오고 나서 1초, PLC가 들어오고 나서 1초, PLD가 들어오고 나서 1초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 PLA가 들어오고 1초 후에 PLB, A가 들어오고 2초 후에 C, 3초 후에 D, 4초 후에 E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도 동일한 결과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초 간격으로 순차 점등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거는 PBC의 동작이 나오네요. 자, PLE부터 A가 자 1초 간격으로 순차 소등을 한대요. 언제? PBC의 입력일 때. 자, 소등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한 번씩 실수하시는 거는 순차적으로 점등을 시켜뒀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A부터 순차 소등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디부터? PLE부터 역순으로 순차 소등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순차 소등이 누구부터 되는지 이런 것도 잘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첫 페이지 문제는 이 정도만 주의하시면 여러분들 아마 작성하는데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고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SSA가 오프될 경우에 전체가 꺼져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에서? SSA에 입력 접점을 맨 앞에 걸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안 걸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SSA를 껐을 경우에 이 동작들이 다 꺼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SSA가 오프될 경우에는 전체 소등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PB에 대한 건 사용을 안 한다. 아, 이건 별것도 아닌데 왜 이래요? 별것도 아닌데 뭐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자꾸 착각하시는 게 PBA의 입력과 PBC의 입력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가지고 순간 깜빡하시면 어떻게 돼요? PBA 그 다음이 뭐예요? PBB겠지 라고 해서 PBB 신호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작업을 끝까지 완성을 하시더라도 PLC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격을 당하게 됩니다. 동작 조건이 안 맞다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오동작으로 여러분들 실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특히 주의해 주셔야 되고 이거를 제외하고 뭐 큰 특이사항은 없겠네요. 다음 페이지의 문제를 보시게 되면 SS 이번에는 B의 입력이 우선시 되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 SSB가 온 상태에서만 동작한다. 첫 페이지하고 동일한 내용이죠. 이번에는 SSA가 아닌 SSB가 온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입력 접점에 SSB가 무조건 걸려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PBA의 카운터 횟수가 자, 뭐와 똑같다? PLA의 점등 시간하고 똑같다. PBA가 카운터가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세 번이냐에 따라서 PLA의 점등 시간이
똑같이 변한다라는 거 해석이 되셔야 돼요. 자, 그리고 PB 비입력에 의해 PLA가 동작한다. 여러분들이 PBA가 들어왔으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PBB 무시하고 들어오고 나서 1초 뒤에 그냥 동작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걸 보시면 입력이 3개가 있는데 그러면 입력이 3개가 있으니까 1초 후에 그냥 동작을 하는 건가? 아니면 3번이 있으니까 3초 후에 동작을 하는 건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기억나시나요? 요구 조건에서도 그런 요구 조건은 없었어요. PBA의 카운터에 의해서 PLA가 들어오긴 하지만 PBB가 입력이 있을 때 동작을 하는 거예요. PLA의 출력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BB의 입력에 의해서 PLA가 출력을 나타낸다, 동작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PBA의 카운터 횟수가 PLB의 점등 시간하고 똑같다. 자, 똑같은 원리입니다. 한 번일 때 PLB가 1초, 3번일 때 PLB가 3초, 2번일 때 PLB가 2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1초 뒤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PBC의 입력 후에 1초가 걸리고 PLB가 동작을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PLB를 놔두고 B를 싹 가려보면 PLA가 입력이 한 번의 카운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PLC가 들어온 거는 이때 들어왔어요. 자, 이때 PLC의 입력이 들어왔는데 입력이 들어오고 나서 1초 후에 PLB가 동작을 하는데 PLA의 카운터 횟수만큼 1초만큼. 자, 다음 걸 보면 3번의 입력이 있고 자, PLC가 이때 들어왔어요. 이때. 자, 이때 들어왔을 때 1초가 다시 흐르고 나서 1, 2, 3초간 동작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BA의 카운터 횟수가 결국은 뭐다? PLA와 PLB의 출력 시간하고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카운터가 한 번이면 1초, 3번이면 3초, 2번이면 2초 이런 식이라는 얘기고요. 그 대신에 얘네 출력을 나타내는 거는 누가? PBB가 들어왔을 때 PLA가, PBC가 들어왔을 때 PLB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단 PBC가 들어오면 1초 뒤에 동작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 거는 PLC는 PLA와 반대 동작을 한다. 자, 이 부분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PLC와 어떻게? PLA는 반대 동작이다. 결국은 PLA에 입력이 없으면 PLC는 입력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PLA에 입력이 있으면 PLC의 출력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얘 두 개는 반대 동작으로 여러분들이 걸어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PLA에 출력이 있으면은 어떻게? PLC에 출력이 안 나오게. 그래서 PLA에 출력 가지고 다시 입력 조건을 걸어놓고 PLC의 출력으로 받으면 되겠죠. PLD도 마찬가지죠. 이번엔 PLB하고. 그래서 PLB하고 비교해보면 PLB에 입력이 있을 때는 출력이 없고요. 여기죠. PLD에 출력이 없고요. PLB에 입력이 없을 때 쉽게 말하면 PLB의 출력이죠. 출력이 없을 때 PLD는 출력이 나오는 거. 그래서 PLA와 C가 반대, B와 D가 반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 B만 정확히 만들어 놓으면 C, D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짤 수 있겠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PLE는 PLC와 D가 함께 온일 경우에만 온이 된다. PLE의 출력을 봤더니 PLC와 D가 같이 들어와 있을 때 출력이 나오는 거고요. 하나라도 비게 되면, 하나라도 출력이 없게 되면 PLE도 출력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논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면 and, or, not, exclusive or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배우게 되실 텐데요. 그 중에서 어떤 거예요? and에 대한 얘기입니다. and에 대한 얘기. 그래서 PLC와 PLD를 어떻게 해요? 직렬로 잡아놓으면 PLE에 출력을 걸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6번 항목도 쉽게 갈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SB에 입력이 있어야만 동작을 하는데 SSB에
입력이 걸려 있다라고 하면 PLCDE는 무조건 출력이 바로 톡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SSB가 ON일 경우에 PLCDE는 무조건 출력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고, 자 그러면 얘를 빼고 나면 PBA에 의해 BC 얘네는 PBA의 카운터를 출력을 나타내는 그 순간이 되겠죠. 그래서 PLA가 한 번일 때 PBA가 한 번의 카운터가 있을 때 PBB가 입력을 주게 됐을 때 PLA에 출력을 주고, PBC에 입력을 주게 되면 PLB에 출력을 나타낼 수 있더라라는 거. 그러면 얘들 가지고 아래 CDE는 여기까지만 잘 짜진다라고 하면 PLCDE는 쉽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SSC에 대한 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SSC는 PBA의 카운터를 리셋시킨다. 그래서 SSC가 들어오는 순간 PBA의 카운터는 리셋이 되셔야 돼요. 리셋이 안 된다라고 하면 누적되게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카운터 신호 다 아시죠? 모르시면 오시면 처음부터 다 가르쳐 드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SSC에 리셋 신호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작성에 대한 팁을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PLC를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기초적인 거를 안다는 전제 조건으로 제가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아마 제 말씀을 들으셔도 이게 뭔 말이야,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PLC를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기초적인 내용들, 기초적인 명령어들 이런 것만 아시면 여러분들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갖고 도전하시고요. 첫 번째 페이지 걸 보게 되면 첫 번째 페이지를 작성할 수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우선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거, SSA 신호가 있고 PBA의 신호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PLA, B, C, D, E는 전부 다 자기유지 신호입니다. PBA가 들어오고, 자, 이 표시가 어떻게 해요? 파지티브 신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출력을. 근데 뗐어요. PBA는 푸시 버튼을 얘기하기 때문에 버튼을 어떻게 눌렀다 떼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표현하는 건 누르는 그 순간에 입력 신호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누르는 순간부터 해서 자기유지 신호로 해서 PLA는 출력이 쭉 나와야 돼요. PLB는 1초 후에 출력이 쭉 나와야 되고, PLC는 그 뒤에 1초, PLD는 또 1초, 또 1초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기유지 신호 꼭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면 자 1초라고 제가 계속 시간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LA 후에 PLB는 1초. 자, PLA를 기준으로 간다면 PLC는 2초 후에, PLD는 3초 후에, PLE는 4초 후에. 자, 결국은 제가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 딜레이 타이머 있죠. 지연해서 켜는 타이머죠. 그래서 TOM 명령어를 사용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TOM 명령어를 사용해서 순차 점등을 만드시고, 자, 소등하시는 것도 TOFF라는 명령어를 쓰실 수 있으면 쓰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도 잘 안 쓰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TON이라는 명령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짜셔도 문제는 안 돼요. 대신에 다 끝나면 타이머들은 전체가 다 리셋이 돌아가 있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셋코일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셋코일. 그래서 셋코일을 사용하시면 자기유지 신호가 그냥 만들어지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셋코일을 써서 사용하시되 당연히 타이머 명령어는 쓰셔야 돼요. TOM 명령어는 쓰셔야 되고,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실 게, 셋코일 같은 경우는 계속 셋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끝날 때 리셋 신호가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리셋 신호가. 그래서 리셋 신호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PLC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해진 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서 짜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방법 2개라고 했다라고 해서 방법 2개밖에 없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호는
어떻게 짜놓고 레더도로 작성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는 거예요. 돌려보고 이 동작이 반복 동작이 계속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 건데 확인하는 거 하나만 더 하셔야 돼요. SSA의 신호를 껐을 때 얘가 전체가 소등이 되고 리셋이 돼야 됩니다. 타이머 다시 빵으로 돌아가 있어야 돼요. 0으로.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여러분들 첫 페이지에 문제 걸릴 건 하나도 없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두 번째 장이 여러분들 아마 66회 1일차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가장 어려운 난이도로 걸렸을 겁니다. 왜?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풀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안 배우셨더라도 해결은 가능해요. 해결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 공당 직원들이 들으면 이제 이러면 안 되겠네 라고 해서 더 어렵게 갈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에 사용되는 게 MUL이라는 우리 쉽게 얘기해서 곱셈 연산이 들어가면 조금 더 쉽게 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곱셈 연산을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타임 차트대로 짜시는데 전혀 큰 문제는 없으세요. 문제는 없는데 시험장에서 어떻게 해요? 당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타임 차트를 봤을 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짜신다라고 하면 TOM 명령어, 왜? 타이머의 명령어는 당연히 써야 될 거고 CTU라는 우리 업 카운터 있죠. 업 카운터 명령어 그리고 그 외 이제 리셋도 달아주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짜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SSB에 입력은 무조건 걸려 있어야 되고요. 자, PBA는 카운터 가지고 횟수를 정해 주셔야 돼요. 횟수를. 그래서 한 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 다음에 PBB 신호가 들어오면은 PLA가 1초가 걸린다. 1초 출력이 나온다. 그러면 카운터와 타이머를 적절히 조화를 시켜가지고 출력 신호를 만들어내시면 돼요. 대신에 PBC가 들어오면 다시 타이머를 쓰셔서 1초 뒤에 동작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의 카운터의 신호를 입력으로 받았을 때 어떻게 1초 뒤에 1초 동작 1초 후에 1초 동작. 그래서 타이머가 어떻게 하나를 쓰게 된다라고 하면 2초짜리 타이머를 써서 그 앞에 1초는 출력이 나올 수 없고 그 뒤에 1초가 출력이 나오게 만드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공단에서 출제를 할 때 타임 차트를 계속 길게 짤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타임 차트대로만 짜셔도 패스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까다로운 감독관이다라고 하면 이 외의 동작을 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약간의 항의를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감독관마다 채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관들은 기본적으로 채점을 하셔야 되는 거는 어떻게? 문제에 주어진 요구 조건대로만 채점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문제 속에서 자, 이외의 동작으로 이렇게 해서 감독관이 뭐 테스트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문구가 들어와야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만 짜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법 1번 같은 경우는 TOM과 CTU의 명령어 그리고 그 외 리셋 신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명령어들은 어떻게 해요? 자, A의 출력이 나올 때 C의 출력을 사라지게 만들고 B의 출력이 나올 때 D의 출력이 사라지게 만들고 E의 출력은 C와 D의 AND 아시죠? AND 논리 곱이에요. 두 개 직렬로 걸은다는 얘기죠. 그래서 PLC와 D를 직렬로 걸어놓고 PLE를 출력으로 받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짜시면 PLCDE는 쉽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볼 건 없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MUL이라는 명령어, 우리 곱셈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곱셈인데 곱셈만 단순히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인크리즈, 어떻게 카운터가 증가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면 카운터가 계속 누적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브 명령을 써서 제로로 돌리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리셋 기능을 잘 쓴다라고 하면 리셋 기능을 쓰셔가지고 돌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런 명령어 등을 사용해서 좀 더 간단하게 짜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그래서 방법은 지금
이 페이지도 제가 두 가지만 제시했지만 두 가지 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방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건 언제? 시험장 가서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시험장 가기 전에 훨씬 전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해두시고 PAC에 대한 거 조금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일차만 가지고 제가 보여드렸는데 2일차, 3일차 다 비슷비슷한 유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1일차만 해결 보시면 크게 문제되실 건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66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짜면 된다라고 쳐요. 그럼 67회는 어떻게 나올까? 라고 고민하시죠. 67회 어떻게 나올지 정답은 없지만 만약에 타임 차트가 나오거나 플로우 차트, 제가 봤을 때는 뭐 모든 담당 선생님들이 예상을 하겠지만 타임 차트 아니면 플로우 차트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PAC를 짜는데 그 외적인 거, 만약에 시퀀스도를 가지고 줬다라고 하면 시퀀스도는 너무 쉬워요. PAC를 짜는데. 여러분들 PAC 짜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나 걸리세요? 시험장 가면 제한 시간은 2시간이에요. PAC 짜는데. 근데 2시간 동안 짜고 있으면 여러분들 작업이 안 된다는 얘기고 결국은 1시간 이내에 해결 보시는 게 가장 좋은데 베스트는 40분 이내에 짜시면 베스트가 되겠죠. 물론 그보다 짧아지면 최상이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가지고 이런 걸 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연습이 안 돼 있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장을 가셨을 때는 이런 걸 보고 나시면 여러분들 당황할 필요 없이 그 전에 연습해 놓은 그 내 지식을 토대로 그 안에서 해결을 보시면 돼요. 그 안에서.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너무 많은 걸 가지고 계시면 적용시키는 게 되게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아시더라도 PAC 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다 섭렵하실 수 있으면 섭렵하시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신다. 단기간 동안에. 단기간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3, 4개월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저희 학원 같은 경우 조금 생각이 있는 데면 어떻게 필기시험이 끝나고 나서 실기를 PAC부터 해서 전부 다 하는 과정들, 이거는 그 회차 시험, 실기시험 거의 못 붙는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필기시험 전부터 실기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PAC와 필답에 대한 게 준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작업에 대한 게 부수적으로 같이 따라와야 돼요. PAC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장을 갔는데 40분 만에 끝내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작업 시간이 1시간에 끝난 분 비교하면 20분이 더 있는 거야. 근데 30분에 내가 끝낼 수 있어. 그러면 작업 시간은 1시간에 끝낸 사람보다 30분이 더 남아요. 근데 1시간 반이 걸렸어. 나는 30분에 끝냈는데. 그러면 그 사람하고 저하고의 시간 갭 차이는 1시간을 내가 작업에 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합격에 대한 확률은 당연히 내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고민하셔야 되고요. 짜는 방법에 대한 거는 제가 두 가지씩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오시면은 아마 다 알려드릴 텐데 나한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짜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오셔가지고 배우셨다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FM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가서 이렇게 짜보시고 와서 질문을 주셨을 때 그렇게 짜셔도 괜찮습니다. 생각 잘하셨네요. 그런 식으로 짜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샜는데 67회 같은 경우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올 수 있는 거 만약에 타임 차트로 또 나온다라고 하면 MUL 기능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또 MUL 해서 전부 다 준비해서 가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칙 연산이 또 있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 또 추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MUL 명령어를 쓰면 좀 더 간단하게 짤 수 있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인 명령어 가지고 짤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게 기본 베이스가 됐을 때 하나씩 붙여갈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자,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67회 대비죠. 67회 대비 과정, 68회 대비 과정 쭉쭉 갈 텐데
필기 시험 전 2달 전부터 해서 PC와 필답형 과정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물론 필기가 끝나고 준비를 하셔도 되지만 늦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재직자 카드 우리 내일 배움 카드죠. 이제 바뀌어가지고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고 하는데 자 내일 배움 카드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HRDnet 홈페이지라고 해서 www.hrd.go.kr 들어가셔가지고 훈련 과정명에 훈련 기관에다가 훈련 과정이 아니죠. 훈련 기관에다가 대방전기통신학원이라고 치고 검색을 누르시면 아마 전기기능장 PC와 필답형 과정이 지금 현재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회차 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 학원 2달 전에 PAC 필답형 과정 개강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검색하셔가지고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 과정이 바뀌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무조건 HRDnet 들어가셔가지고 온라인 수강 신청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원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 수강 신청이 안 돼 있으시면 오프라인으로만 그냥 해가지고 진행하겠다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저희가 바꾼 게 아니라 국가에서 시스템을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진행해 주셔야 되고 모르시면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학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습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PAC는 아마 메인 강의 이쪽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빔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업 효율도 능률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뭐예요? 학원 같은 경우는 어디 지하철역 바로 앞이기 때문에 역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 갖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학원의 공영 주차장이 학원이 여기이기 때문에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되시면 제가 알기로 안 올랐으면은 뭐 10분에 200원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여러분들 공영 주차장 이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셔도 큰 문제는 안 될 겁니다. 자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PAC도 하고 이렇게 실습도 할 건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서 전부 다 어떻게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어떻게든 한 번에 통과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PAC부터 하나부터 아주 기초부터 저는 하나도 모르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하나도 모르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시험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업 시켜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믿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방전기통신하고 오시면 여러분들 합격률 올릴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 여러분들 같이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66회 PAC 기출문제 분석과 67회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올 건지 뭐 연산이 조금 더 추가될 수는 있을 거고요. 근데 타임 차트로 꼭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타임 차트가 아니면 아마 플로우 차트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